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60만 명대로 다소 둔화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16만 3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4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기본적으로 60만 명대는 고용시장 회복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T가 발표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인건비 절감 효과로 KT의 기업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지만 이 같은 수익 개선 효과가 지속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한 회사당 평균 22건의 굵직한 법정 싸움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증권사당 평균 소송가액도 5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총계 기준으로 상위 10개 증권사가 최근 공시한 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증권사가 취소되거나 제소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한 개 사당 평균 21.5건, 이 소송가액은 평균 57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은행에 이어서 우리은행 도쿄 지점에 근무한 은행 직원의 자살 추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공조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일본에 진출한 한국의 은행 지점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금융감독원만으로는 비리와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 우리은행 도쿄 지점의 부실 대출 의혹과 관련된 직원은 여러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2,000선을 돌파하면서 2,000선 위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상승폭을 반납한 채 보합권까지 다시 떨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1,990선 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최대 화두는 바로 환율일 것입니다. 환율이 오늘 5년 8개월 만에 연저점까지 붕괴되면서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워낙 강세로 인해서 울고 웃는 업종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철강과 화학 업종은 웃고 있고요. 반면에 전차 군단인 3% 가까운 급락세 보이면서 오늘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이렇게 워낙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11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탄탄한 수급 덕분에 코스피 지수 1,995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 강보합권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로 오늘 552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두 시장 전문가와 함께 시장 얘기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인의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이슈부터 함께 체크해 주시죠. 일단 오늘 이 시장의 이슈는 뭐니 해도 환율이 제일 첨단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의 11거래일 연속 매수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뒷받침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뉴욕 시장의 다소간의 모멘텀 둔화 부분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끌어가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 환율 원화의 강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 특징 크게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연일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 가장 큰 축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난번 글로벌 시장에서의 나스닥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다소간 좀 혼조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반등 국면 만들어내면서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 내 고성장주 그리고 한동안 좀 잠깐이나마 좀 조정 내지는 좀 우려감을 겪었던 신기술주들에 대한 신성장주들에 대한 다소간의 좀 반등 기회를 모색해주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오늘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승윤 대표님은 큰 그림에서 두 가지 키워드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11거래를 연속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주로 사고 있나요? 예, 일단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삼성전자 어저께 잠정실적 발표, 일단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전체적으로 사실상 우려감 반, 기대감 반 이런 상황을 삼성전자 잠정실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시장의 투자심이 크게 엇갈릴 뻔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가 되면서 시장 투자심리의 큰 그림에서의 안정세를 만들어내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가치성장주와 신성장주 사이에서의 차별화를 분명히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큰 그림에서 이제 신성장주들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계기 내지는 단초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니듯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첨가할 부분은 전체적인 쪽에서 본다면 또 이제 그 가격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보여지는 경기 민감주들로의 관심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되겠는데, 오늘 어제부터도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장에 좀 조금씩 나타났었죠. 철강과 화학주에 대한 다소간의 반등 기회 모습 부분, 오늘은 조금은 더 뚜렷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듯 싶습니다. 그동안 아프게 과했던 종목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나스닥 지수가 모처럼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대비해서 어떤 점들을 좀 살펴봐야 할까요? 예, 일단 우리 시장 내에도 지난밤 뉴욕 시장의 그런 모습들, 그림들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SNS나 컨텐츠, 게임주 오늘 일단 큰 폭의 반등 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지난밤 뉴욕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주는 하락을 면치 못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 내도는 그대로 좀 연결이 되는 듯합니다. 분명한 것,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결국에는 시장 고평가주들에 대해서는 결국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라면 결국은 다시 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거품으로 시장 내 거품으로 이제 그 회자가 될 것이고, 그 거품이 지금 거품이 되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되느냐, 이 부분 어찌 보면 이번 1분기 실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 싶네요.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환율이 오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장중에 2000선 돌파한 후에 현재 1990선에서 머물러져 있는데요.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마감 전략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 부분, 환율이 계속되는 하락을 보이고 있는 점, 지난주를 고비로 해서 다시금 이제 지난주 1080원을 고비로 해서 지금 1050원도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원화의 절상 부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가장 큰 배경에는 뭐니 해도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이 어쨌든 단초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 그 배경은 뭐니 해도 미국 다우지수랄지 S&P 500 지수랄지 나스닥 지수 그런 쪽에 있어서의 다소간의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둔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그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당 기간 좀 오랜 기간 하락을 면치 못했던 신흥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국가의 자금 유입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 시장도 그 앞단에서 지금 그 효과를 톡톡히 노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실적 자체가 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심리를 매우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쪽에 무게중심을 두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점진적으로 가격적으로 지금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그리고 가격적으로 좀 부담감이 없고 편안한다고 생각을 하는 또 경기 소재 민감주에 대한 관심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채워주셨네요.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 오늘 1,050원선 무너지면서 5년 8개월 만에 연저점 붕괴했습니다. 현재 환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6원 20전이 하락한 1,046원에 시장했고요. 개장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040원 1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저점으로부터는 소폭 반등한 1,042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045원대를 전후해서 달러원 하락세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아시아 시장에서 글로벌 달러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달러원 역시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화가 이처럼 급락한 것은 특별한 경제 지표나 이벤트가 있어서는 아니었고요. 기본적인 달러화 약세 요인에 주요 상대 통화별 강세 요인이 더해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달러화 약세 요인이라는 것은 미국의 노동 임금 상승률이 보합권에 머물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과 이로 인해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시장의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노출된 재료인 만큼 그것만으로 달러화가 급락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각 상대 통화별 강세 요인이 더해지면서 달러화 약세가 결과적으로 더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화의 경우 뉴욕 증시나 니케이 지수의 조정이 반등을 유도했고요.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실망감이나 또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불안감 등 달러화 약세 요인이 아니더라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요. 유로화의 경우는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 당분간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상품 통화들의 경우는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른 상품 가격의 상승이 상품 통화의 수요를 자극하면서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달러화의 급락을 초래할 만한 요인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달러화 약세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불확실성을 확대시켰다고 보고요. 이 불확실성이 달러 매수 포지션을 급하게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추가 하락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1,040원 선 오늘 지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은 1,040원이 지지는 오늘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 시점까지 볼 때는 1,040원 지지가 계속해서 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확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달러 원과 관련해서 일단 시장이 일단 연 저점을 하향 돌파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8년부터 지지되어 오던 지지선이 이제 붕괴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점이 앞으로의 방향성이 많은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지되어 오던 지지선을 이탈한 만큼 하락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금년 중 최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락이 가능할까를 상상해 보았을 때는 장기 상승 추세선에 근접하는 1,000원 선까지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국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개입이 나서겠습니다만 글로벌 달러가 전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당국의 개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미 연준의 3월 FOMC 회의를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경우에 달러화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시장이 미국의 고용 지표 한 가지에만 집중하던 시기에서 고용과 물가를 동시에 주시하는 시기로 옮겨가고 있고요. 이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강한 신호가 등장하지 않는 한 달러화가 강세 기조를 되찾기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40원 선 지지하는 거는 아직은 미시주고 크게 열어본다면 1,00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염두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이슈들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고요. 내일장 마감 전략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단연 환율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8개월 만에 연저점이 붕괴가 되는데 오히려 국내 코스피에는 호재다란 말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 가지 경우수를 아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강세로 간다. 그럼 일단 수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악재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그 생산 기지가 해외에 거의 8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워낙 강세가 꼭 악재만은 아니다. 수출 기업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는 그 고급 부가가치의 제품을 상당히 좀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경우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환율과 경제는 서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으면 환율도 올라가고요. 굉장히 나쁜 환율은 내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수출 주도형이기도 하지만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를 외국인들이 흔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주포라 그러죠. 그들의 표현을 본다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나라에 자금을 들여올 때는 환율이 강세가 되고 그들이 나갈 때는 환율이 약세가 되면서 이 경제와는 정 반비례하는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율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환율 하락이 어떤 그 외부적 변수가 아닌 수급적인 변수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강세 마인드로 시장을 진입하고 있는 네.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출의 어떤 그 내고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시장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원달러의 저점 붕괴는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호재로 봐야 되겠죠.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이번 주가 우리가 옵션 만기다 보니까 이 시장이 못 움직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그 최저점이 얼마냐면 1048원이었어요. 5년 8개월 전에 1048원이었는데 이 지점이 무너졌다는 거죠. 1048원일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최소 작년 1월 달에만 봐도 실제로 그 주가는 2050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봅니까? 주가는 2000을 못 가고 있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에는 이벤트, 우리나라에는 자체적인 이벤트 때문에 누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한다면 지금의 그 주가가 눌리는 것은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 스프링처럼 상당히 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는데 저는 사실 환율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 알겠지만 저는 1,000원이 붕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를 약 한 8% 절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960원대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심각해지죠.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수출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있죠. 그렇지만 일단 시장의 기조 자체가 환율 절상 분위기로 가는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다시 환율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약세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추세적인 국면으로 본다면 역시 약세 국면이 지속되는 국면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한다면 일단 1,000원 언저리까지는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장이 될 수 있겠다. 그것이 어떤 외국인들의 그 물량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오는 모습이라면 상당히 강세를 갈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은 이 주봉인데요. 지금 현재 1,043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43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아마 이 방송 나오면서 그려놓고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건들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 연결선 요 하단 어디에서 바닥이 나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아마 제가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올라가길래 이상하다 싶었더니 결국 하락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하단 추세선 이 연장선까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럼 파동적으로 봐도 하락 1파에 조정파에 다시 하락 3파가 떨어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라고 봐야지 어떤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어떤 고용 환율 뭐 이런 거래보다는 상당히 상이한 환율 하락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어저께인가 제가 아마 이런 뉴스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곧 그 박스권 상단에 매물이 없다. 네. 외국인들이 그걸 아는지 이 시점에서 지금 박스권 상단에 물량이 없어서 대기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지금 계획업소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환율의 이 변화와 그 매물대와의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 이것은 그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빠지는, 환율이 빠지는 그런 경향을 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번 만기가 의도적으로 시장을 누르고 있는 그런 포지션상으로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에서는 상당히 좀 이 장부터는 굉장히 강세가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이 환율에 좀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환율이 좀 더 절상되면서 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또 잠시 언급하셨지만 외국인이 1,050원 선 부근에서 팔고 사고 했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외국인들의 속내는 뭐가 될까요? 외국인들은 보통 이제 환율의 높은 가격에서, 그러니까 절하된 가격에서 주로 오죠. 그래서 1,070원에 이래서 삼성전자 한 주를 살라 그러면 환율 계산하면 뭐 1,000 몇 불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제가 못하겠는데요. 그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1,030원, 1,040원을 내고나면 삼성전자를 살려면 40원 정도를 달러당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다 보면은 당연히 고점에서 좋은 종목을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제 주가의 어떤 급등에 대한 기대감인데 외국인들이 이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임을 보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070원대에서의 시장 진입을 주로 했고요. 1,050원대에서 환매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1,050원이 깨졌다는 거죠. 그럼 추세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드디어 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환율 약세에서 강세로 됐을 때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보고 그 환차익 본 사이에 주식으로 시장에서 위험자산에서 수익을 보려는 그런 어떤 경우수가 상당히 많았었다. 근데 요 근래는 사실 그게 없었는데 이제 그 때가 돼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특히 우리나라 금통위를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총재가 새로운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대감으로 본다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진입 또 환율 하락의 저점 붕괴 이것은 상당히 인위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원화 강세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호재라는 관점이시죠?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라기보다는요. 주식시장이 업그레이드 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보는 거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다만 너무 장기가 원화가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시장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죠.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서 네. 오히려 중국 쪽 수출을 늘려버리게 되면은 원달러의 어떤 강세 마인드로서의 손해보는 거를 위안화 약세로서 어느 해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두 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준다면은 원달러 강세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희석시킬 수 있는 좀 재료들이 잘 들어와 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포지션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을 보면 지금 지수대가 아닙니다. 이게 좀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포지션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누적으로 띄워놨는데 이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기주에는 순식간에 자기네 포지션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파란색을 봐야 됩니다. 이쪽은 콜이고요. 이쪽은 풋입니다. 네. 콜은 올라가는 쪽의 베팅이고요. 풋은 내려가는 쪽의 베팅입니다. 내려가면 이익이 나는 거고 올라가면 이익이 나는 게 이쪽입니다. 근데 빨간색은 매수고 파란색은 매도입니다. 매도라는 것은 뭐냐면 올라가는 쪽을 매도했다는 것은 내려가는 쪽에서 이익이 나는 거고요. 이 풋에서 매도는 내려가는 것에서 이익이 아니라 올라가는 쪽에서 이익이 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기관들은 요 자리 257을 매도를 풋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57은 내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죠.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코스피가 260.93이니까 일단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요 지점 보시면은 기관들이 250.7을 257.5를 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관들은 257 전후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벌써 기관들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그 시장의 방향성을 놓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260 전후로 260을 까지를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260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해지를 걸었거든요. 그 260을 일단 타켓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내일 만장이 시작했을 때 260 이상에서 버티는 모습이 나온다면 막판에 외국인들의 시장 이끌음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이끌음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기관들은 257일 전후에서의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57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1.5%, 네. 아래로 1.5%가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방은 굉장히 좁은 상황. 그렇다면 하단선은 257 정도로 보시고요. 위쪽으로는 260 콜이 나는 정도로 보시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로서 260점 콜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풀이를 깎았다가 줄 건지, 아니면 이게 굳으면서 260 콜을 무너뜨릴지, 그건 모르겠지만, 요 근방에서 만기를 마무리할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다만, 미국에서 대형 악재가 터져갖고 대폭락이 오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때는 뭐,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개파락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순리적으로 하면 콜 쪽에는 한 260 정도에서 보시면 될 거고, 하방 쪽에서 257 정도 보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하방 쪽은 257, 260포인트까지 자리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의 멘토입니다. 남원의 Y 특징주 시간인데요. 오늘 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하락하고 있지만 주변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개인들의 체감은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지금 한 증권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몇 년을 고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제가 만나본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권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봤는데, 대부분이 2, 3년은 그냥 좋게 되었던 분들 굉장히 많던데요. 그런 분들은 오늘은요, 조금 좀 신이 날 수 있겠네요. 증권주가 대규모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했냐면, 역시 증권주 중에 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삼성증권이에요. 제가 삼성증권에 대해서는요, 지난 3월 25일에도 삼성증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주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탈피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 탈피하고 있는 내용들을요,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분석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또 하나의 케이스로 삼성증권을 선택해 봤는데요. 여튼 지금 삼성증권이 연일, 오늘 뭐 초강세는 아니지만은요, 연일 강세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NCR이죠. 영업용 순자본 비율에 대한 개선안이 이제 나오면서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뭐 영업용 순자본 비율 이게 뭐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원래 증권회사가 총 위험이 굉장히 크게 되면 그 가용 금액을 많이 쓸 수 없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됐다는 소리는 이제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투자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짧은 시간에 설명해 드리기는 뭐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차후에 뭐 대박 플러스나 이런 시간 통해서 말씀해 드리겠지만, 그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여튼 이제 대형 증권사가 조금은 이제 우리 활로가 좀 트였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하고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속화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투자 여력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커지게 된 반면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좀 심각해졌어요. 오히려 대형주가, 대형 증권사들이 조금 시장을 과도하게 이제 잠식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여튼요,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금융은요, 전부 다 규모의 경제의 대표적인 어떤 업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이 과거 굉장히 많은 은행이 있었다가 초대형화로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은행이 사실은 성장 동력을 크게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IB로 가기 위해서는 대형화는 필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형사 위주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이래야지만 전반적인 금융업, 증권업도 화랑을 좀 띌 수가 있다. 경쟁력도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튼 뭐 대형주들한테는요, 굉장히 호재의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삼성 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수급 동향 좀 체크해보면 3월 말부터요. 3월 말, 우리가 지금 3월 25일날 제가 이 종목 언급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팔고 있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뭉뭉부답으로 일관했었는데, 그 시점부터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시점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은요, 매수 각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오는데, 기관들의 매수는요, 굉장히 많네요. 물량 자체가 10만 주 이상으로 넘어가는 많은 물량의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연기금과 그리고 투신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 저는요, 이 영업용 순자본 비율의 개선안이 대형주에게 도움이 된다. 이걸 떠나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과연 이 현 정부가 금융권, 즉 이제 금융권 전반적으로 이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업황을 이제 지원을 해주느냐 부분이 제일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금융업 활성화안이 일단은 하나씩 이제 보따리를 내놓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차후에 여러 가지 각도로 다양성 있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금융주들에 대해 좀 힘을 좀 실어줄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나. 그래서 현 정부 이제 가장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이번 연차는 금융주들도 분명히 시장의 어떤 중심으로 떠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또 하나가 관찰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증권은 증권사인데 어떤 증권사? 삼성증권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사업부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금융도 어떤 그 삼성생명이나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부 개편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삼성증권은 또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해가느냐, 이거 하나 관심이 될 수 있고요. 뭐 이런 사업부 개편으로 인해서 하나 좀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요, 이 대규모 감원이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또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충분한 감원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감원, 단순히 감원이냐 아니면 체제의 변화냐, 이 두 갈래에서 어떻게 방향을 잘 서느냐에 따라서 삼성증권은 외부적 평가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앞으로의 전망은요, 삼성증권의 측면으로 본다면 롱숏 펀드 계속 인기입니다. 그죠? 따라서 전체적인 이 캐파가 커질 가능성이 많다. 매출액이 커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시장이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죠. 초강세장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계속 지수 몇 포인트가 고점이다, 몇 포인트가 저점이다, 이런 걸 논하지 말고 그냥 가는 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라 그랬었는데, 최근에 거래 대금 자체가요, 7조대 막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 연도 말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3조 7천억 이 정도로 줄었다가 배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이제 만약에 2000포인트를 넘어서 2100포인트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10조 넘어가는 거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업 전반적으로 이 수익 개선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또한 전체적인 판관비 절감이라든지 내부적 관리를 참 잘하고 있는 관계로 올해도 ROE는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전망은 꽤 우수한 사항이네요. 자, 제가 그림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밸류밴드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 타임 분석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요, 저 그림 말고 저 앞에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자, 예, 첫 번째 그림, 저기 3월 25일 날 나온 그림입니다. 3월 25일 날 나온 그림에 저 밑에 빨간색으로 안전마진 매수 가격 해놨잖아요. 저 가격이 뭐냐면, 이러한 NCR, 즉, 영업용 순자본 비율의 이러한 계산안, 이런 거 필요 없이요. 이 삼성증권은 그 자체의 펀더멘탈만으로도 저 안전 매수 가격대가 들어왔다면 주가는요,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해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업의 적정한 내재 가치로 첫 번째 올라가는 단계가 바로 저 A로 표시된 흐름이고요. 밴드 자체가 우상향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게 개선이 되고 있다면 A가 첫 단계, B가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가는요,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된 거는 덤이고요. 현재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덤이 아니고 그게 실체라는 거죠. 다시 그림 한번 볼게요. 다른 그림요. 오늘자 그림입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A 부분을 과감하게 돌파를 시키죠. 이게 뭐냐면 내용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주가는요, 현재에 부족한 게 있으면 현재 걸 먼저 채우고 나서 미래 걸 채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을 보시면 이제 B 지점까지의 도전은요, 쉽게 나타난다는 거죠. 44,000원, 45,000원까지는요, 가파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몫이 정확한 금액은 얼마냐? 저걸 훨씬 넘어갑니다. 5만원 금방까지가 현재까지의 가치고요. 5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성장성이 되겠네요. 따라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요, 제가 항상 이게 서울경제TV를 통해서, 그리고 향후에는요, 이 밸류밴드 여러분께 다 서울경제TV에서 공개를 할 거예요. 그때 이용하시기 전에도요, 항상 볼 때는요, 어떤 타이밍을 보느냐, 현재까지의 저평가와 그리고 미래의 성장 가치를 서로 잘 빗대어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꼭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밸류, 단기적 반도폭은 컸습니다만 아직도 분명히 저평가 국면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밸류밴드상 단기적으로 44,000원, 45,000원 정도는 분명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은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은요, 그래서 특별히 장 마감된 이후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를 통해가지고요, 제가 무료 공개 방송 하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자, 주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심취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빠르게 회복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환율 부분입니다. 1,050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거의 6년 만에 깨고 내려갔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인들이 조금 강한 매수를, 조금 더 내려간다는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환율이 세지니까 또 거의 6년 만에 환율이 이렇게 1,040원대까지 내려가 버리니까 어떤 종목들이 움직입니까? 원자재를 수입을 해오는 종목들이 채산성이 높아지니까 어떤 종목이 가죠? 철강주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들이나 음식료 업종들이나 유틸리티 업종들, 가스나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철강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포인트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손을 놓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호주 달러 강하게 가고 있다, 미국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포인트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철강주 조정시마다 매수, 화학주, 은행주 마찬가지입니다. 민감주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자, 013-3366번에 0110번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상담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수급 100점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현대제철, KT 신한지주, 한국전력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증권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증권주는 제가 뺐습니다. 왠지 오늘 나무는 멘토님께서 하실 것 같더라고요. 네, 딱 맞아 떨어졌죠. 삼성증권은 오전장 추천주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갖고 나온 거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장중에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3% 이상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도 질문이 와서 괜찮다, 대신 조심조심 매수해라 사인을 드렸는데요. 수급적인 부분 오늘 굉장히 많은 물량이 주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떻게 흐름이 유가가 움직일까요? 유가가 지금 바닥을 확인하면서 다시 좀 상승 쪽으로의 단기적인 분위기장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반등을 줍니다. 자, 그러면요, 잘 생각을 또 해보세요. SK이노베이션도 채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포인트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바닥권부터 해서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큰 흐름에서 볼 때 주목으로 좀 볼게요. 큰 흐름에서 많이 밀렸던 이 주가 흐름 자체가 다시 천천히 상향 쪽으로, 상승 쪽으로의 움직일 가능성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을 항상 확인시켜줬던 그런 포인트 자체가 요 포인트죠. 여기 포인트 보이세요? 자, 2011년도 바닥이고요. 2012년 바닥이고요. 2013년 바닥이고요. 2014년 올해 바닥이 왔는데 항상 요 포인트 한 13만원 정도가 바닥 인식을 통해서 반등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상승 쪽으로 베팅하고요. 조정 시마다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강주입니다. 포스코도 좋은데 현대제철을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철강주, 포스코, 제철, 이것도 매수해도 될까 질문 들어왔던 거예요. 제가 매수, 그냥 괜찮다, 좋다, 계속 봐라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치마다 매수,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자, 철강주들, 왜 갈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포인트랑 같습니다. 수급, 당연히 오늘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들어와 줍니다. 주가를 포스코랑 같이 끌어올려줍니다. 자, 현대제철이 지금 4.8% 올라가주고 있고요. 포스코가 한 3%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 바닥권부터 해서 포인트가 크게 상승을 주고 있는데 약간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 고점 포인트 있잖아요. 이 포인트에 빗댄다면 조금 어느 정도 상승 쪽으로 가다가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래도 단기적인 상승폭 계산한다면요. 75,000원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포인트까지는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도 괜찮긴 하겠지만은 좀 더 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노리실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나올 거예요.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은 요 포인트 이 라인 안으로 들어와서 한 7만원대 초반대 오면은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참아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KT입니다. 자, KT 어제 급등할 때 매수해도 괜찮나요? 오전에 선상클럽에서 질문 주셨을 때 제가 매수 괜찮다 말씀드렸습니다. 5사인 드렸죠? 자, 매수하신 분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는데요. 4% 이상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상승을 할까요? 왜 이렇게? 구조조정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영업이익이요. 한 3천억 이상의 이득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나가셔야 될 분들에 대해서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렇게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어쨌든 좀 수급은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라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부터는 매수보다는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접근을 하지 마시고, 일단 관만 의견 드려보고요. 조정이 좀 크게 나올 때, 그때 한번 들어가보자 말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은행주 하나 뽑아봤어요. 신한지주입니다. 자, 신한지주가 오늘 수급이 굉장히 많은 수급이 양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외인들과 기관 중심이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1% 정도의 상승을 줍니다. 자, 은행주 중에서도 보면요, 신한지주가 상당히 많이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인데, 요 포인트가 좀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포인트가요. 여기를 시점으로 해서 주봉입니다. 바닥으로 해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좀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 자체도 어찌 보면 바닥에서 한번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고, 요 포인트에서 평행하게 라인 잡고서 상승 고점 포인트 맞춰볼 때 그래도 지금 제가 맞춰본 요 자리 정도는 어느 정도 고점 포인트 라인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요.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상승 쪽으로 간다면요. 요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요 라인이 얼마인가요?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한 49,000원 정도, 5만원 정도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5만원 정도까지는 천천히라도 바로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라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신다면은 조금 은행주 중에서 신한지주도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관심 있게 보자 말씀 드려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입니다. 자, 그렇게 길게 횡보하다가 오늘 드디어 튀어 올라가면서 전고점 돌파합니다. 자, 38,800원에 지금 4%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 왜 이렇게 가고 있죠? 왜 이렇게 갑니까? 네, 당연히 유틸리티, 채산성 관련이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연말에 매출이 올해 매출이 엄청나게 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작년 실적 대비해서 올해 실적은 너무나 좋아지니까 주가가 갈 수밖에 없어요. 수급적인 부분도 기간이 이렇게 팔고 나갔지만 오늘장에서는 보니까요. 갑자기 바뀌었네요. 잠시만요. 오늘장에서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매수가 그래도 조금 강하게 기간들 보이시죠? 자, 기간이 16만 8천 주, 외인들이 34만 주 정도.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요. 한국전력에 대해서. 정말 오랜만에 기간의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그렇게 질질 끌던 주가 흐름을 기간이 매수해주면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튀어 올라가 버리죠. 상승도 나올까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요, 언제 항상 좀 조정이 나올 때 매수. 요 라인 보세요. 요 라인만 보시면요. 다음 라인 어디일까요? 요 정도 포인트 될까요? 라인으로 선을 그어서 가격을 보자면 37,500원 정도, 한 1,000원 정도는 더 빠진다면 그때는 매수하기 참 좋은 가격이 아닐까. 조금 더 상승은 되지만 지금 말고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보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잘 참고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지금 채산성 관련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상담을 좀 하고 갈게요. 자, 0376님 가비아 보겠습니다. 가비아 매수가가 6,900원이세요. 6,900원에 30%. 비중이 너무 컸어요. 아시죠? 딱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주봉인데요. 차트로만 봐도 사야 됐던, 그래도 조금 살만했던 구간 자체가 여기 라인이죠. 요런 포인트, 바닥 포인트로서 반등을 크게 줬던 자리입니다. 여기도요. 여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선 12월에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위에 라인에 대해서 고점으로 맞아 떨어졌던 구간 자체가 7,000원입니다. 7,000원 부근이 항상 차익 실현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왔던 구간입니다. 보시면요.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왔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흐름상으로 볼 때, 주가 흐름 볼 때 어느 정도의 고점 라인을 파악하는 이게 잣대가 되는데요. 요 정도 포인트가 여기 앞에서 보자면, 여기가 이제 1차 고점 포인트로서 가격을 만들었던 이전이고요. 새롭게는 이제 라인을 잡을 때 요 라인을 잡아야 돼요. 요런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7,000원 라인이에요. 여기는 1차 포인트고, 흐름이 바뀌었어요. 2차 포인트로 7,000원 잡힙니다. 근데 7,000원도 좀 높아 보이고요. 좀 내려야 됩니다. 얼마까지 내리냐면요. 한 6,500원 정도까지는 라인을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비아는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네,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시기에 고점에 들어가시고 이전에 아마 이전에 이럴 때 이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제가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매수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대를 말씀드리고 수급적인 부분 좀 들어와 있지만요. 이 물량 자체 많은 물량은 아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량 자체 펀드 쪽의 물량이랑 투신권 물량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얼마죠? 이게 지금 어제 종가가 이제 800억 정도. 아마 이게 만약에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해서 목요일까지 볼까요? 금요일까지 해서 이게 다시 반등을 주지 못하면 진짜 그대로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려보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루멘스 보겠습니다. 8818님. 루멘스 제가 안 보고 있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빠지죠? 너무 많이 올라서 관심권에서 배제한 종목입니다. 네, 배제한 종목인데요. 오늘 이슈가 있었나요? 진짜 솔직하게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악재가 좀 있었나요? 뚜렷이 제가 뭐 알고 있는 사실은 없었는데요. 오늘 좀 보겠습니다. 수급 좀 볼게요. 자, 루멘스 수급 외인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좀 던져주네요. 여기 마찬가지고 많이 던집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루멘스 같은 경우는 정말 싸게 잡고 싶은 가격이 온다면
요 포인트가 온다면 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3,000원 깨지고 12,000원 중반대가 참 좋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간 자체는 여기는 못 들어가겠다. 혹시라도 조금 조정이 온다면 요 포인트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갑자기 또 급락이 나와서 이렇게 약간 1차적인 밴드 구간이었죠. 약간 조금 위험한 구간이긴 했는데 지금의 구간에서는 지금 라인에 어떻게 맞아 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15,500원이세요? 뭐가 좀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15,500원이란 가격이 2010년에 있었네요. 2010년에. 네. 자, 몇 년 됐습니까? 4년 정도 되셨는데요. 10%? 이전에 조금 매수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을 잘못 주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지금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일도 조금 하락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이탈할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크시다면은 빠르게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10%신데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나서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급락할 경우에는 좀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내에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비중 축소하신 다음에 다음 종목을 준비해 보자. 이렇게 제 의견을 드려볼게요. 아셨죠?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JW 홀딩스 보겠습니다. 약간 좀 이 종목은요, 좀 위험한 종목이에요. 자, 차트를 봐도요, 좀 이 친구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볼게요. 자, 바닥 스타일에서, 바닥에서 항상 이렇게 큰 폭의 반등을 줍니다. 한 번 반등을 줄 때마다 진짜 20%, 30%씩 올라가요. 쫙쫙 올라갑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요런 포인트 때마다 아주 장대 양봉을 그려주다가 장대 음봉을 그려주면 주가가 작살이 났습니다. 작살이라는 제 표현을 써볼게요. 크게 밀립니다. 자, 항상 그랬어요. 항상 주가가 크게 올라간 다음에 밀려 빠지고, 크게 올라갔다가 제대로 가고. 자, 여기서 어떤 그림 나오죠? 여기가 그래도 바닥 라인으로 대해서 좀 다시 그어볼게요. 요 포인트에 대해서 바닥 라인으로 상승을 줬던 랠리 구간 자체, 요 정도 그림이 잡히죠. 그쵸?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 라인에 근처에 왔을 때는 그래도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맞죠? 자, 그런데 지금 구간, 매수하신 가격이 2,800원이세요. 요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약간 조금 높을 수도 있지만, 일단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가져가시는데, 또 한 번, 만약에 요런 그림 나온다. 장대 음봉 나온다. 조심해야 돼요. 그쵸? 당연히 봐도 조심해야겠죠? 어디까지 내려갈까? 빠지면? 쫙 내려갈 겁니다. 2,6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차하면은 정리하고 나오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주봉이었고요. 일봉상으로 좀 자세하게 좀 봐드리면. 자, 지금 올라가는데요. 내일 만약에 빠지면요. 이거 오늘장 올라가는 거 이거 속임수입니다. 내일 빠지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내일 빠지면 비중을 단계적으로 절반 줄이시고 또 흔들리면 절반 줄이시고 하셔가지고 보시고 2,800원 깨질 땐 전량 정리하시는 전략 하시면 그래도 수익 좀 챙기시고 나오실 겁니다. 아셨죠? 제가 말씀드린 전략 잊지 마시고 조금 행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추천 줘볼게요. 오늘 제가 이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하이트 진로입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로만송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장 1% 이상 잘 가지고 있고요. 뭐 고가로 한 3% 정도까지 갔다가 약간 조금 밀리긴 했지만 1%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 오늘 5.4% 급등을 하고 있죠. 제가 이번 주 다시 제대로 복수열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SM과 KG 인시스, SM을 다 복구하고 있는데 KG 인시스에 제가 복수열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익 낼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오늘 가지고 나온 하이트 진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 어떤 그림을 제가 생각하냐면요. 주가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떤 모양새? 요 그림인데 이 바닥 라인에서 잡히고요. 평행하게 놓고 다시 올리면 이 모양새에 맞춰서 이 갭 메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수급적인 부분 기관들 꼬여 있었어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연기금의 매수세는 꾸준했습니다. 연기금은요. 계속적으로 샀어요. 2달 연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다고요. 자,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 뭐 많이 안 들어오지만 어쨌든 그렇게 버리던 투신 다시 들어와주면서 외인 기간 양매수가 일단 잠정치에 잡힙니다. 실적이요. 2분기 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봄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들이 가셔서 맥주 많이 드시는 맥주의 시즌이 왔어요. 그 포인트 맞추시면 되고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내에서가 아니라 해외 쪽으로의 매출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매수가를 좀 바로 잡아드릴게요. 자, 매수가는요. 어제도 제가 로마선 종가 갔는데 정말 좋은 종목은 제가 종가로 주로 그냥 때립니다. 어차피 갈 거니까 종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제가 높게 잡습니다. 27,000원까지 보고 대응합니다. 27,000원까지 가고요. 손절가는 22,700원으로 요 라인, 그러니까 이 라인 자체 이탈해서 강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는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이트 진로까지 말씀드려봤고요.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 2000석 안착에는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상승폭 마감들어서 조금씩 회복하면서 199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보합권 마감을 지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오늘까지 좀 쉬어주네요. 내일장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